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세상에 있도록 저 안전 히어로가 함께 항상 하겠습니다. 안전 히어로 이선이라고 합니다. 재난 상황, 재해 상황에서도 또 생활 속의 위험한 사고 속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항상 달립니다. 계속 달립니다. 속눈썹이 휘날리도록 속눈썹 이렇게 달리다가 힘이 들면 멈춰섭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짜잔! 여러분, 이제부터 궁금한 이야기 안전 10단계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단계로 코로나19 비밀 밝혀내기 빠밤. 응? 이 소리 벌써 제보 영상이 도착했나 봅니다. 짠! 다들 작전은 잘 수행하고 있지? 다들 우리가 무서워서 외출도 못하고 회사 나가는 대신 재택근무하고 학교도 원격 수업하고 아주 난리들이 아니야. 이제 이 지구는 우리가 지배하게 되는 건가? 정말 어이가 없군. 코로나19가 지구를 지배한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공상과학영화인가?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적을 잘 알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코로나19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디 지구를 정복하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밝히고 있자. 안 되지. 자, 그럼 코로나19 날 안전 히어로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어. 자, 그럼 출동. 항상 즐거운 워프야. 오늘은 무슨 슬픈 일 있어? 그게 말이지, 영국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글쎄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격리 치료 중이라네. 부모님 증상이 어떠셨는데? 처음엔 기침과 재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코로나19가 더 깊숙한 폐로 들어와서 호흡하기 힘들었대. 혹시 환기를 잘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걸까? 우리 엄마 아빠도 환기에 신경 많이 썼는데 별 수 없었나 봐. 잠깐 만났던 친구한테 전염된 거지. 코로나19는 비말로 감염될 수 있어. 비말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고 흩어지는 아주 작은 콧물이나 침방울 같은 걸 말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엔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서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감염되는 거지. 그리고 코로나19는 손을 통해서도 간접 전파가 일어나는데 코로나19에 오염된 비말이 묻은 문고리를 다른 사람이 덥석 잡고 그 손으로 코나 입을 만진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숲속의 왕인 내가 코로나19 이 못된 세균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말 테다. 코로나19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랑 세균이랑 달라? 둘 다 나쁜 거잖아. 둘 다 우리 몸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자신들의 숫자를 늘리며 살아. 이때 주인에 해당하는 우리 몸을 숙주라고 하고 숙주의 빌부터 사는 것을 기생이라고 하지. 그래서 뭐가 다른 건데? 그게 말이지. 네. 지금 와도 된다고요? 바로 갈게요. 캐비야, 혹시 몰라서 도망가는 거 아니지? 개비도 없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 안전 히어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안전 히어로 도와주세요.
여기가 바로 안전에 관한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안전 히어로 연구소 맞나요? 숲속 동물 친구들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는데 좀 알려주세요. 나는 안전 히어로. 안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전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균들이 기가 막혀.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번 기회에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물세포와 세균과 바이러스의 크기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동물세포는 그 크기가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랍니다. 그런데 이 세균은요,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0.5 마이크로미터에서 0.5 밀리미터 사이에 있답니다. 쫙 보니 그냥 비교해봐도 아주 작지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이러스는 그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자, 그래서 요만큼 그려놨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동물세포를 교실이라고 한다면 세균은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교실에 있는 사람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그 사람의 주먹만큼의 크기가 되더라 이것이죠. 그러니 이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작은지 아시겠죠? 작아요.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어떤 것이랍니다. 여기 있는 세포와 세균은요, 혼자서도 자손을 퍼뜨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말고도 개체수를 마구마구 늘릴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개체수를 늘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항상 몰래 동물세포나 세균에게 확 접근을 해서 기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서 못 사니까 세균에도 그리고 동물세포에도 몰래 가서 확 기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바이러스는요, 유전자와 그 다음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자손을 퍼뜨릴 수가 없어요. 개체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세균은 생물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 3, 2, 1, 땡! 정답은 진실! 세균은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생물은 무엇이냐?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생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생물이란 일단 스스로 자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답니다. 자손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엄마, 아빠 낳으시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으시고 그러면 인간은 생물이 맞는 것 같군요. 자, 그럼 스스로 양분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매일매일 아침에 밥 먹고 소화를 시켜서 응아하고 오줌 누고 힘을 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인간은 생물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정의를 한번 볼까요? 외부 반응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다. 그렇죠. 저기서 무서운 진돗개가 달려오면 얼른 가서 도망을 쳐야 되고 맞아요. 외부 반응에 우리 확실하게 적응하며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균도 생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세포를 가지고 있어 먹이를 먹고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생물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인간도 생물이지만 여기 있는 세균도 생물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 짠! 유산균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세균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 3, 2, 1, 땡! 정답은 진실입니다. 자, 세균 중에 유산균이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주는가? 유산균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세균이에요. 물론 세균 중에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세균이 있고 또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아프게 하는 세균도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장 속에서도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는 유익한 세균도 있고 해로운 세균도 있는데 여기 있는 유산균은 인간에게 좋은 유익함을 주는 세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균이라고 모두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세균도 있어요. 그러니 사랑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유산균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세균이다. 이야, 안전 히어로 덕분에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안전 히어로 고마워요. 숲속 다른 동물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러 갈게요. 네. 세균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차이를 알려드렸으니 다음에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나는 안전 히어로니까. 아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에이, 혼자만 안전 히어로를 만나고 왔나 보네. 내가 누구냐? 숲속 동물 중에서 브레인 담당 아니겠어. 너네들을 대표해서 안전 히어로를 만난 거지. 아쉬워하지 말고 안전 히어로가 특별히 설명해 준 거니 잘 들어봐.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것이 훨씬 더 많대. 그리고 생물의 특징 몇 가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에 해당하는 거라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데 당연히 생물 아니야? 내 설명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맞다. 내가 비밀리에 어렵게 확보한 코로나19 너튜브 영상이 있거든. 먼저 확인해보자. 난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어. 몸이 커지거나 성장하지 않지. 혼자서 살아갈 수도 없어. 하지만 다른 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덜 변하지. 세포를 이용해 자손을 마구 번식시키지. 나의 놀라운 능력 부럽지. 그럼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리게 된 거야?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야. 현대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왕관 모양의 장식 부분인 뿔 같은 모양의 돌기가 많이 있는 바이러스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지. 이런 모양의 바이러스들 중에서 2019년에 처음 발견된 것을 특별히 코로나19라고 부르게 된 거야. 왕관 모양의 돌기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외막 안에 가장 중요한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아까 보던 너튜브 영상을 좀 더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과정을 알 수 있을 거야.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람 몸에 침투시키는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겠지? 1단계. 사람 몸에 들어간 우리 바이러스는 외막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의 표면에 달라붙게 되는 거야. 2단계. 세포를 뚫고 들어가 자신의 유전 물질을 집어넣는 거지. 3단계. 사람 몸의 세포는 우리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열심히 복제하여 자손을 만들게 되는 거야. 4단계.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를 파괴하고 탈출하는데 탈출한 바이러스는 다시 옆에 세포들을 감염시키거나 기침 가래로 몸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서도 면역세포와 면역물질을 만들어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 싸우게 돼. 그 과정에서 열이 나고 기침 가래, 두통, 콧물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케비야, 어디 갔어?
케비 이 녀석 이번에도 몰라서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럼 말을 하지. 왜 도망을 가고 그래? 안 되겠어. 우리 안전 히어로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안전 히어로 도와주세요. 안전 히어로 도와주세요. 그럼요.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전 히어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벽인 면역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19를 물리칠 열쇠인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이 백신의 비밀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방어벽, 무엇을 방어하는 것일까요? 바로 몸에 들어온 병원균을 방어해주는 방어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겼죠? 네. 자, 나의 방어벽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짠짜라짠짠짠, 병원균이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눈에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눈 또는 눈물이 막아주는 것이죠. 자, 여기 이렇게 병원균이 왔다.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눈을 일단 깜빡입니다. 깜빡여 보세요. 깜빡. 이렇게 하면서 여기 더러운 물질들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 짜잔 눈물을 흘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울어.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쏟으면 눈물로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눈물 속에 있는 효소로 병원균을 싹 녹아서 퍽퍽퍽 털어버리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웃으면서 울어. 자, 그만 우시고. 자, 어쨌든 이 눈물은 우리 몸의 방어벽이 될 수 있다. 네, 그다음 호흡기 또한 방어벽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숨을 쉴 때 필요한 기관들이 호흡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코가 있지요. 그리고 기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면 공기가 기관지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 코와 기관지에 있는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병원균을 싹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방어벽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피부와 오줌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 피부. 자, 피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거요, 이래봬도 굉장히 두터운 방어벽 역할을 해줍니다. 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병원균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줌이 있습니다. 자, 오줌은 이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줌이 흘러내려갑니다. 예. 아니, 그냥 이렇게 묻을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자, 여기 있는 이 오줌들도 방어벽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줌관을 통해 들어온 병원균을 자, 나의 공격을 받아라. 오줌 슉 하면서 내려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줌관을 통해서 올라가려던 병원균을 오줌 한 방에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방어벽, 눈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호흡기, 그리고 피부, 그리고 오줌까지 이렇게 방어벽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제2의 방어벽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세포. 면역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우리 개비 특파원을 불러볼까요? 개비 특파원, 면역세포에 대해서 좀 알려주지. 네, 탐구생활 케비 특파원입니다. 두 번째 방어벽 면역세포를 만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몰래 카메라로 담아본 세균과 면역세포들의 대화를 살펴보시죠. 몸 한 가지 어렵게 들어왔네. 이제 슬슬 공격을 개시해 볼까나? 으아!
백혈구와 포식세포에게 얼른 알려야지. 안녕, 난 백혈구야.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들에 대항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지. 난 기억력이 아주 좋거든. 너희들 딱 걸렸어.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 몰입표 부착 완료. 이제 포식세포들이 한눈에 알아볼 거야. 넌 포식세포라고 해. 백혈구와 함께 병원체 등을 잡아먹고 녹여서 없애버린단다. 어때? 든든하지? 지금까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직접 만나본 탐구생활 개비 특파원이었습니다. 아, KB 특파원 아주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보니 잘 훈련된 면역세포라야 코로나19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면역세포 말고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자, 백신이 무엇인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항원 항체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자, 일단 각기 다르게 생긴 항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원이란 말 처음 들어보는 친구 많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침투하는 병원균,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원균, 즉 항원이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됩니다. 항원은 각기 다른 모양 그리고 다른 성질의 것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그냥 항원 들어왔어? 안녕? 이게 아닙니다. 항원이 들어오면 뭐야? 저건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 어디 한번 잘 볼까 하고 관찰을 하죠. 그런 다음에 항원 모양에 맞는 항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항원에 맞는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 모양에 맞게 이 성질에 맞게 항체를 만들어 결합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삐보 아니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항원이군. 여기에 맞는 항체 만들었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결합 시작! 결합! 한 다음에 찡 하고 얼음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항원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은 병원균이 들어와도 살아남는 것이죠. 왜? 항원 항체 반응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백신은 무엇일까요? 백신은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가짜 항원이 되겠습니다. 가짜 항원, 진짜 항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항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실제 항원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거의 생명만 요만큼 남겨놓고 거의 죽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짜 항원이 되겠죠? 이 가짜 항원을 사람 몸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짜 항원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결합을 시키고 죽이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반드시 기록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해요. 기록하고 기억해서 만약에 이 가짜 항원과 똑같은 또는 비슷한 항원이 들어오면 한번 기록하고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 즉시 항체를 만들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이 백신은요, 맞습니다. 코로나19 가짜 항원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을 사람 몸에 넣는 것이 바로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맞아두면 그것 때문에 미리 이 항체를 만들어 놔서 진짜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에도 열심히 잘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백신 하나만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 수는 없겠죠? 자,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예방수칙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겠죠? 숲속 동물 친구들과 예방수칙을 한번 지켜볼까요? 안전 히어로의 제안 받아들일게요. 숲속 동물 친구들아, 모두 다 모여라.
예방수칙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요. 코로나19 예방수칙 두 번째. 외출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요. 코로나19 예방수칙 세 번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내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코로나19 예방수칙 네 번째. 흐르는 물에 눈으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어요. 코로나19 예방수칙 다섯 번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요. 코로나19 예방수칙 여섯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요. 코로나19 예방수칙 일곱 번째. 하루에 여러 번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책상, 문고리는 청소하고 소독해요. 코로나19 예방수칙 마지막으로! 열이 나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되도록 만나지 않아요. 엥? 케비,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설마 코로나19? 에이, 며칠 전부터 기침도 나고 열도 심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그냥 감기라고 하네요. 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열과 기침이 계속되면 혹시 모르니까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3일이나 4일 정도 쉬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감기에 걸렸지만 숲속동물 친구들 모두 안전 히어로 덕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대로 알고 예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유, 제가 다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군. 아유,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 나도 그냥 기분이 마구마구 좋아져. 우와. 보셨습니까? 코로나19의 비밀을 파헤치는 1단계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2단계 미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염병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고? 궁금해요? 궁금해?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나는 안전피해. 여러분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쉼없이 달리겠습니다. 속눈썹, 코털 다 날아갈 때까지.